새벽 5시 교회 종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박정희는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혼자입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관절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멀리 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빛을 보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납니다. 정희는 남편이 떠난 뒤 교회에 더 자주 나갔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올 때의 적막이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누구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교회는 그녀에게 유일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 교회로 향합니다. 10분 거리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따뜻함이 정희를 감쌉니다. 집사님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권사 이선자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언제나 웃는 얼굴입니다. 정희보다 먼저 와서 예배당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네, 권사님. 일찍 나오셨네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집사님도 그러시죠? 선자는 정희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이지만 내용보다는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더 위로가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선자가 속삭입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 집에서 아침 드시고 가세요. 정희는 사양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집사님, 주님은 절대 외롭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돌봐야죠. 그 말에 정희는 처음으로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입니다. 석 달이 흐릅니다. 정희와 선자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선자는 자주 반찬을 만들어 정희의 집으로 가져옵니다. 정희는 처음엔 미안해하다가 나중엔 자신도 김장김치를 나눠줍니다. 교회 예배 외에도 함께 장을 보고 시장에서 국밥을 먹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착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어요? 선자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정희는 쑥스러워합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선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선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옵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절을 듭니다. 식사 도중 선자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집사님, 사실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정희는 밥을 삼키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 눈시울을 붉힙니다. 우리 아들이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대요. 신용이 좀 안 좋아서요. 정희는 가슴이 아픕니다. 선자에게도 속사정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이요. 저도 갚을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문제예요. 선자는 정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집사님, 부탁이 있어요. 잠깐만 자매 이름을 빌릴게요. 절대 패 끼치지 않을게요. 제가 매달 다 갚을 거고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름을 빌려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선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그게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교회 식구잖아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선자는 울먹입니다.
정희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석 달간 쌓인 정이 있습니다. 교회 식구, 믿음의 자매. 그 말이 정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며칠 뒤 정희는 선자와 함께 은행에 갑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밉니다. 복잡한 숫자와 글자가 빼곡합니다. 정희는 잘 읽지 못합니다. 선자가 옆에서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제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는 건데 연대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대보증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선자가 갚는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냅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도장입니다. 평생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도장입니다. 선자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선자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의심이 사라집니다. 교회 친구가 거짓말하겠어? 정희는 도장을 꾹 누릅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서류에 찍힙니다. 그 순간 정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도장 자국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은행을 나오며 선자가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집사님.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정희는 미소 짓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류에 찍힌 자신의 도장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침묵만이 방을 채웁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선자와는 예전처럼 가깝게 지냅니다. 반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선자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전화가 울립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전화기로 갑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박정희님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요. 오은행입니다. 이번 달 대출 상환금이 연체 중이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합니다. 네, 무슨 대출이요? 작년 7월에 실행된 5천만 원 신용대출입니다. 현재 3개월째 연체 상태시고요.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고객님 성함이 박정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로 시작하시죠? 정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의 정보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하지만 저는 정말 고객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신청하셨고 서명과 인감도 날인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쿵쿵 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니야. 내가 받은 건 연대보증이었어. 권사님 아들 이름으로. 하지만 은행 직원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본인 명의 5천만 원 3개월째 연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집니다. 석 달 전 은행에서 받았던 서류를 찾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그날 선자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보관하세요라며 건넨 것입니다. 정희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봅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차주 박정희. 연대보증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쥔 채 몸이 굳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천천히 밀려옵니다. 선자의 웃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듭니다. 선자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여보세요? 선자의 목소리가 평온합니다. 권사님, 저예요. 집사예요. 아,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권사님,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고.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선자가 말합니다. 아, 그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상 집사님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연체됐다고 하던데요. 3개월이나. 집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곧 갚을 거니까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권사님, 이건 제가 받은 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대보증이 아니라요. 선자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그거예요, 집사님. 제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금도 압류될 수 있대요. 집사님, 믿음이 있으시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교회로 갑니다.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정희는 선자를 찾습니다. 선자는 앞쪽 자리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희는 선자에게 다가갑니다. 다른 성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조용히 말합니다. 권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집사님. 둘은 교회 뒤편 작은 방으로 갑니다. 문을 닫자 정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권사님, 은행에서 독촉이 계속 와요. 이번 주까지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선자는 한숨을 쉽니다. 집사님, 저도 어려워요. 사업이 생각보다 안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권사님, 처음엔 연대보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건데. 선자의 표정이 굳습니다. 집사님,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식구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따지세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선자가 가방을 집어듭니다. 집사님, 실망이에요. 믿음의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시다니.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선자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정희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억울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날 이후 전화벨이 정희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점심을 먹으면 또 옵니다. 저녁에도 옵니다. 매번 같은 내용입니다. 연체금, 이자, 법적 조치. 정희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옵니다. 법원 등기 우편입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채권 추심 안내.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법원에서 온 편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서류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습니다. 정희는 다시 교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위로의 공간이 아닙니다. 선자의 얼굴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맴돕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기다려야죠. 정희는 혼잣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요? 창밖 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교회는 이미 믿을 수 없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한 이름의 손가락을 멈춥니다. 김영옥. 이웃에 사는 친구입니다. 남편 장례식 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정희는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정희의 심장도 함께 뜁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영우가 나야. 정희야. 도와줄 수 있겠니? 김영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의 집을 찾아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입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흔들립니다. 영옥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희야, 서류 좀 보자. 정희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냅니다. 대출 계약서, 은행 독촉장, 법원 우편물. 영옥은 돋보기를 끼고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이런 서류에 익숙합니다. 이건 명백한 대출이야. 내 이름, 주민번호, 인감까지 다 찍혀 있어. 그런데 나는 연대보증만 섰다고 생각했어. 영옥이 고개를 젓습니다. 정희야, 여기 봐. 차주가 누구야? 너잖아. 정희는 입술을 깨뭅니다. 영옥이 한숨을 쉽니다. 그 권사라는 사람,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어. 하지만 교회 사람인데 그럴 리가. 영옥이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희야,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니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영옥의 말이 맞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한테 가봐.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교회 사무실로 갑니다. 담임 목사 김성호는 50대 중반입니다. 이 교회에서 1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저 박정희 집사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정희는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목사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님,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선자와의 관계, 대출 서류, 연체, 독촉.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목사가 입을 엽니다. 집사님, 그런데 이선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신 분이잖아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었는데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고 지금 연체 중이에요. 목사가 한숨을 쉽니다. 집사님, 교회 일은 세상 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목사님, 기도로 풀어야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목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입니다. 정희는 일어섭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을 나오며 정희는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교회마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정희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평소처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변 성도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희는 복도를 걷습니다. 두 명의 집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돈 문제로 뭐라고 했대. 아이고,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하는데. 듣자 하니 욕심이 좀 있으시대요. 정희는 걸음을 멈춥니다. 귀를 의심합니다. 자신이 욕심쟁이라고? 피해자인 자신이? 정희는 뒤를 돌아봅니다. 두 집사가 깜짝 놀라 입을 다뭅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어갑니다. 교회 입구에서 이선자와 마주칩니다. 선자는 여전히 밝은 얼굴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희를 보자 잠시 눈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선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멉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와준 게 죄인가?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웁니다. 며칠 뒤 영욱이 다시 찾아옵니다. 정희는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영욱이 물 한 잔을 따라줍니다. 정희야, 교회는 어땠어? 소용없었어. 목사님도 사람들도 다들 권사님 편이야. 영욱이 혀를 찹니다. 역시 그렇군. 정희야, 이제 현실을 봐야 해. 무슨 뜻이야? 믿음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증거를 잡아야 해. 정희는 고개를 듭니다. 증거? 그래. 그 권사가 내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 말이야. 영욱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내가 옛날 은행 동료한테 물어봤어. 대출 신청할 때 은행에 CCTV가 있대. 그걸 확인하면 누가 서류를 냈는지 알 수 있어. 정희는 눈이 커집니다.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니까 넌 열람 권한이 있어. 정희는 잠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뿐입니다. 영호가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내일 은행 가자. 정희는 영욱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다음 날 둘은 은행을 찾아갑니다. 지점장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처음엔 난색을 보이던 지점장도 정희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CCTV 확인하시려면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일단 영상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증거로 쓰시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점장은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잠시 후 작은 모니터가 켜집니다. 화면에 석 달 전 날짜가 표시됩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화면 속에서 이선자가 창구로 다가갑니다. 혼자입니다. 정희는 없습니다. 선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직원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제출합니다. 영욱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저기 봐. 저게 내 신분증 사본이야. 정희는 입을 막습니다. 선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져갔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선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정희의 도장입니다. 저건 내 도장이야. 영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그날 같이 갔던 게 아니야. 혼자 다 처리한 거지. 정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믿었던 사람. 교회 자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집사님,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영욱이 옆에서 등을 두드립니다. 정희야, 이제 결정해야 해. 참고 살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정희는 화면 속 선자를 봅니다.
그 웃는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싸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영욱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정희는 지점장에게 말합니다.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여전히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믿음에만 기대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정희는 경찰서 문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평생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영욱이 옆에서 등을 밀어줍니다. 들어가자, 정희야.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리고 문을 밉니다.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젊은 경찰관이 정희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자리를 안내합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준비한 서류를 꺼냅니다. 대출 계약서, 은행 독촉장, CCTV 영상 사본. 무슨 사건인가요? 친구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서류를 위조했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봅니다.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피고소인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교회 친구예요. 권사님이고 저는 집사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술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합니다. 석 달 전 그날 은행, 도장, 배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경찰관이 말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영욱이 팔을 잡아줍니다. 잘했어, 정희야.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이선자가 경찰서로 출석합니다. 정희는 집에서 전화를 기다립니다. 경찰관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 전화가 울립니다. 박정희님,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희 씨가 직접 동의했다고 주장하네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CCTV 영상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추가로 서명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정희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낍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서류에 찍힌 서명과 도장은 정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이선자가 정희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찍은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합니다.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정희는 법원 소환장을 받아듭니다. 종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말 법정까지 가는구나. 영욱이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정희는 고마워합니다. 재판 당일입니다. 정희는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이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이선자가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선자는 정희를 보지 않습니다. 법정에 들어갑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은행 CCTV, 필적 감정서, 대출 서류. 하나하나가 이선자의 범행을 입증합니다. 이선자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고 피해자도 대출에 동의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CCTV를 보면
피해자는 그날 은행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혼자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판사가 정의를 바라봅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정의는 일어섭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저는 권사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친구니까요.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 줄 몰랐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이선자가 일어섭니다. 처음으로 정의를 봅니다. 하지만 눈빛에 미안함은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사업이 급했고 집사님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자기 합리화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므로 피고인 이선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2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판사가 덧붙입니다.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의는 멍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선자는 처벌받았습니다.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속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영욱이 어깨를 두드립니다. 정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정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저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며칠 후 정의는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봅니다. 십자가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예전엔 저 빛이 위로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빛일 뿐입니다. 정의는 돌아섭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복지관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놉니다.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나도 저기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관 안내판을 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의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봉사하고 싶어서요. 반찬 만드는 거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요. 직원이 신청서를 건넵니다. 정의는 이름을 적습니다. 박정희. 자신의 이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이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의는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 복지관에 가면 할 일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창밖으로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정의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에 나갑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듭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김치전. 손에 익은 것들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복지관에 도착합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정희 씨 오셨어요? 네, 일찍 왔네요.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점심시간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정희는 국을 떠서 배식합니다.
드세요, 할머니. 고맙네, 집사님. 정희는 잠시 멈칫합니다. 집사. 오랜만에 듣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어가 아프지 않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을 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골목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30대로 보입니다. 정희를 보자 다가옵니다. 박정희 집사님이십니까?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이선자의 아들입니다. 정희는 숨이 멎습니다. 선자의 아들. 사업자금 때문에 시작된 모든 일. 남자가 계속 말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희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들어오세요. 집안에서 정희는 차를 끓입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건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엽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이 붉어집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희는 조용히 듣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매일 저를 원망하십니다. 남자가 가방을 엽니다. 봉투를 꺼냅니다. 여기 5천만 원입니다. 제가 갚았습니다. 사업은 접었고 회사에 다니면서 모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바라봅니다. 집사님께 드려야 할 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정희는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봉투를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닦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는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춥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돈은 괜찮아요. 아드님이 성실하게 갚으신 거니까요.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정희가 말을 이어갑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돈으로 갚을 순 없거든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합니다. 권사님이 회개하시고 변화하시는 건 권사님의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분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받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남자가 일어섭니다. 현관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집사님. 문이 닫힙니다. 정희는 봉투를 식탁에 놓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정희는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창밖으로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탁자를 정리합니다. 서랍을 열자 도장이 보입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도장입니다. 정희는 도장을 꺼냅니다.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티슈로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함부로 찍지 않을 거야. 도장을 손에 쥐고 남편의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 설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짓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희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골목길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한 아이가 넘어집니다. 정희는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괜찮아? 네, 할머니. 아이가 웃으며 다시 뛰어갑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은 김장김치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정희가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봉사자 김 선생이 말합니다. 정희 씨,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기다리세요. 고마워요. 정성껏 담갔어요. 함께 김치를 포장합니다. 하나하나 비닐에 담아 묵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섭니다. 정희는 김치를 나눠줍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네, 정희 씨. 건강하세요, 할머니. 얼굴마다 미소가 번집니다. 정희의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오후 정희는 벤치에 앉아 쉽니다.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영욱입니다. 정희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지금 복지관이야. 봉사 재밌어? 응. 생각보다 좋아. 바쁘니까 잡생각도 안 들고.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밥 먹자.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정희도 함께 움직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창가에 섭니다. 테이블 위에 도장이 놓여 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도장입니다. 정희는 도장을 집어듭니다. 손바닥에 꼭 쥡니다. 이 이름은 내 거야.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도장을 서랍에 다시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많아진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미소 짓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희는 반찬을 포장합니다. 내일 복지관에 가져갈 반찬입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달걀말이 하나하나 정성껏 담습니다. 누군가의 끼니가 될 음식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지? 남편의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답을 압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정희는 반찬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냉장고에 넣고 부엌불을 끕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별 내용은 없지만 배경음으로 좋습니다. 정희는 담요를 덮고 편안히 눕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종소리 없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욱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속삭입니다. 고마워, 나 자신.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는 별이 뜹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천천히 단단하게 펼쳐집니다.